오늘 낭독할 책은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입니다. 지은이 유강남. 대학에서 약 5년간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다가 이순신의 옥중몽상을 팩션으로 그린 작품 이순신의 반역을 소설로 발표해서 주목받았다. 조국을 등진 일본인 사무라이 시아가 김충선을 대구 영남일보와 연합통신 뉴시스에 동시 연재한 바 있다. MBC 창사기념작품 50부작 화정의 소설 작업을 했고 청소년 소설 동주와 몽주를 윤동주 100주년에 발표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한 멘탈버스. 누구나 자신의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찾는다. 나의 성공 시스템. 우리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박을 예상하고 구입한 주식에서 반토막을 경험했다. 가상화폐가 대세라고 해서 코인을 선택했다가 투자금을 그만 왕창 떼이고 말았다. 돈을 벌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했으나 빚만 졌다. 부동산 경매의 유혹도 받았으나 그건 전문성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자본이 요구되는 바람에 포기했다. 성공이란 단어는 나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난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다고 기회도 없으리라 생각했다. 절망감에 정처 없이 떠들고 있을 무렵 나는 우연한 기회로 가상의 공간에 들어오게 되었다. 현실을 잊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눈앞에 가상세계 입구가 보였다. 입구에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는데 소득이라는 말을 본 나는 도무지 그 가상세계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어느새 발을 뻗어 입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였다. 멘탈버스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어떤 코스를 희망하십니까? 나의 성공 시스템. 여기서도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 그 외에도 부자의 길, 투자 귀신, 정상에서 만납시다 등이 있었는데 난 나의 성공 시스템을 선택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득을 가져오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망설이지 않았다. 완전히 가상세계에 넘어오자 캐릭터와 아바타를 정하는 화면이 떠올랐다. 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설정하고 이름도 정했다. 내 이름은 카네기요. 인상이 좋아 보이는 당신은? 멘탈버스의 공간에서 생면부지의 아바타, 슈트 복장의 은빛 태안경이 빛나는 인물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나는 그 신사 아바타의 반듯한 자세에도 놀랐으나 더 의외인 것은 그가 스스로 카네기라고 소개한 점이었다. 과연 그의 아바타 상체 부분에는 카네기란 표시가 떠올라 있었다. 카네기요? 여기서 가상세계라서 당신을 만날 수 있군요. 강철한 카네기. 저도 당신과 만나 운명이 달라진 나폴레온 힐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 이름은 리치라고 합니다. 정장의 신사 카네기는 웃으며 나와의 대화를 정정했다. 오호, 리치 아바타 정말 실례했소이다. 미안하지만 난 앤드류 카네기가 아니라고. 종종 오해를 받곤 하는데 난 데일 카네기입니다. 와우, 내 눈앞에 있는 이 신사가 정말 데일 카네기라고? 나는 놀라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데일 카네기 아바타는 훌륭한 미소로 나의 실수를 이해해 주었다. 그가 인간관계론의 저자인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해서 다양한 직업을 두루 거치며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으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는 1919년 YMCA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하면서 일생일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풍부한 실용 사례와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강의는 새로운 학문으로 떠올라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당시까지는 성인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강의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대중들은 열광했다. 그의 강연은 생생한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는 나눔의 장으로 활성화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데일 카네기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데일 카네기의 이 책은 이후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모든 자기개발 서적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성공을 안내하고 있다. 데일 카네기의 책들은 인간의 핵심을 찌른 원칙들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저술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3부작은 불후의 인간 성찰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인간관계론은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이며 성공의 바이블이다. 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카네기 아바타의 질문에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계속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런 것이니 자신을 나무라거나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책을 꾸준히 탐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나는 그의 부드러운 어조에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러자 그의 대표작 인간관계론의 어느 대목이 떠올랐다.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이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호감을 얻는 비결 등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스킬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 관련된 내용이 기억에 생생했다.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는 평판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링컨은 미숙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발견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기로 활용하여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을 일삼았다. 그로 인해서 링컨은 자신의 인생의 일대 사건이 되는 커다란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성격이 포악한 싸움꾼의 허세덩어리인 아일랜드 태생의 정치가 제임스 실즈를 조롱한 익명의 글을 스프링필드 저널에 기고했다가 결국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모욕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가 분노하기 마련이다. 조롱거리가 된 제임스 실즈는 그 길로 달려가서 링컨에게 죽음의 결투를 신청하게 된다. 타인의 결점을 건드린 대가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링컨은 두려웠다. 자기의 죽음도 두려웠고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다. 드디어 결투의 날이 밝았다. 후회와 번민의 밤을 지새운 링컨은 미시시피강의 백사장 위에서 대치했다. 그 위기의 결투 순간 다행히도 양측의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칼부림은 중단되었다. 이 일로 링컨은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후로 두 번 다시 남을 비웃지도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다. 단점을 끄집어내는 행위는 금물이었다. 링컨에게는 귀중한 좌우명이 하나 생겨났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나의 성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데일 카네기 아바타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리치 아바타는 데일 카네기가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소통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지은이 유강남. 책은 출판사 국일미디어에서 증정해 주셨습니다.